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의 원종화 교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토론자로 제안을 받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제학자일 뿐이기 때문에 아주 심오하고 또 이렇게 사상적인 부분을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우리 이 변호사님의 뭐랄까요, 부탁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한번 또 새로운 분야를 한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신 자료도 보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도 보고 또 책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이제 한 권 사서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살아가면서 늘 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고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그런 지식과 또 인품도 갖춰야 되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갈 때 또 정치적인 면제, 또 사회적인 면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면들을 늘 저 나름대로는 철학의 모토로 삼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논문들을 읽고 또 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이 조수왕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철학들이 지금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여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어떤 뭐랄까요, 좀 아쉬움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느꼈던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인볼브하지 않았던 제3자적 관점에서 그럼 이 조수왕 선생님의 이런 세 가지 철학들 또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좀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제안도 조금 외람되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는 저는 한 번들링, 한 묶음 안으로 가야 특히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어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일종의 저 나름대로는 트라이앵글이구나. 트라이앵글 속에 뭐를 담아내면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최인호 소설의 상도에 보면 계영배라고 있습니다. 그 상도의 계영배는 그 계영배를 가진 사람은 그 술잔에 70% 술이 넘으면 자동으로 술잔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제함을 알라 하는 걸 최인호 작가가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상도, 비즈니스의 일종의 에릭스, 아까 어떤 선생님 경제윤리 말씀하셨죠? 일종의 경제윤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계영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한 개인이 가져갈 때 상당히 이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의 한 주체로서 역할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식견은 없기 때문에 경제 분야만 짤막하게 제한된 시간 이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제 분야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의 3주체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있고 또 기업의 역할이 있고 또 가게라고 하는 개인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환 선생님 나를 찾아서 우리로 가는 길,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 경제의 3주체에 있어서도 가계, 쉽게 말해서 한 경제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없거나 지식이 빈약할 때는 결국은 다음 단계로, 기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이 3주체 중에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또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많이 개입할 때는 그거는 일종의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를 갖게 되고, 또 경제의 3주체 중에 기업이 많은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정치 체제 안에서 경제 활동이나 개인의 활동이 묶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는 예를 들어서 정치를 보지 아니하고 개인을 보지 않고 가면 그것 또한 균형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깨지고, 또 정치 역시
경제와 개인을 보지 않고 정치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오래 갈 수 없는 그 균형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80대 20이었다면 한 10년 전에 지금은 거의 99대 1의 경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1%가 다 나머지의 것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가고 있는데, 이 조수왕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삼균주의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골고루 알고 골고루 벌고 골고루 하자, 이런 문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일종의 골고루 벌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사실은 우리가 법에 있는 대로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세계 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한 영역에만 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조상 선생님의 사상이나 철학들을 토론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어린 아이들이나 일반의 사회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으로 좀 파생되면 그런 사상들이 와서 경제하는 아이도 이 경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게 되고 또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도 정치 영역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아까 균주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전형격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ESG 경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화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경제는 다른 말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아주 바닷가에 우리 선생님들 보시니까 아주 좋죠. 이 환경 문제,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 문제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환경을 환경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하는 거고요. 이 S는 소셜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 구조를 사익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 조수왕 선생님의 철학하고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공공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 다음에 뒤에 G는 거버넌스입니다. 조직 구조의 체계를 자기의 이해관계자만 여는 게 아니라 제3자적인 사람도 그 속에 집어여서 토론과 어떤 비전을 담아내서 결론들을 내게 되면 이 경제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공동체적인 그런 글로벌 일가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좋은 철학들을 사회 하나의 그 무브먼트 운동으로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아 선생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이 경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존의 이 학회 참석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조수왕 선생님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아주 그런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